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 부동산 TV의 서천입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 내에 많은 고객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현금 20억, 30억, 50억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들을 매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금액대 볼륨의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너스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빌딩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정을 해서 현금 20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매입 주체는 법인이라고 좀 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RTI 때문에 대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현금 20억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 어느 정도 빌딩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역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즉 취득하려고 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되게 좋으면 좋을수록 공실력 있는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은행 측에서도 정말 이 담보물 자체가 유효한지에 따라서 대출 자체를 많이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 건물이 저렴하고 건물의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역산을 한번 해보면 20억을 가지고 8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80억의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80%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64억이죠. 그러면 금액이 조금 비긴 하죠. 하지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80억의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취득세 4.6%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기 수수료 0.1%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러프하게 잡아서 매입가의 5.5% 정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84억 4천만 원, 84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출 80%인 64억을 공제한다면 대략적으로 20억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최근에 잔금을 하는데 일반적인 평균 법인의 등급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4.3% 정도로 대출 제한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잔금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4.3% 정도, 많게는 4.5%의 대출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등급이 되게 좋아서 A- 정도의 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3% 후반에서 4% 정도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4.5% 정도면 64억의 연 이자액은 2억 8,800만 원이고요. 월 이자액은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20억을 가지고 최대 80%의 대출을 일으켜서 80억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매달 은행 측에 납부해야 될 비용 자체는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월 임대료가 2,400만 원 정도는 나와야지만 이 월 이자 비용을 받아서 대출 이자 비용을 상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최대치로 매입할 수 있는 이 버젯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고객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유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너스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월 임대료에 나오는 금액과 그 다음에 대출이자를 상기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거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80억 정도의 건물을 시뮬레이션 돌려봤으니까 강남구의 80억 기준으로 1년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공용관리 비용, 여러 가지 지출 비용 플러스 재산세 텍스까지 해서 연에 한 2,9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정도의 대출의 월 이자액은 2,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이 관리 비용, 세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나와야지만 우리가 로스 없이 건물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에 통임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향후 이 통임대가 나갔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 조금 더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공실로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결국 이 셈은 건물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2년 내지 3년 정도 뒤에는 더 높은 임대료를 세팅을 해야 매매가 자체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부터 좀 누누하게 강조드리는 부분은 주변 임대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하고
흔히 말해서 좀 썩은 건물이 정말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임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통임대가 나갔을 때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강남의 상급지라든지 한남동, 소유권 중심지의 상급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돼 있고 임대료도 저렴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은 간혹 가다가 제가 대출을 80% 정도 받고 진행을 해보는 걸 권유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대전제는 첫 번째, 내가 자기 자본 수익률, 즉 현금 투입 대비 아웃풋이 50% 정도의 차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물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극악으로 치닫아서 빨리 건물을 팔아야 될 때 내가 매입한 금액의 10% 내지 15%가 시장에 내놓더라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두 번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서 임대료도 적게 나오고 공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하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대전제가 맞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라도 현금이 있다면 이 건물을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어우러진다고 하면 저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현금 투입 대비 나중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물을 투자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리고 좋은 건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와 많은 인사이트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너스 부동산 TV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